정시의 사주명리. 오늘은 제102강으로 임술일에 태어난 사람 임술일주 편입니다. 임술일주는 1, 2편 두 편으로 나누어 올립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임술일주는 60갑자 중에서 59번째이며 30개의 양간으로 이루어진 양간일주 중의 마지막으로 백호살과 개강살의 일주이기도 합니다. 그럼 임수와 술토로 이루어진 임술일주의 성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니다. 양의 지지인 술토와 그리고 양의 천간인 임수로 이루어진 임술일주는 술토가 임수를 보아서 평관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됩니다. 술의 지장간 내에는 신금과 정화와 무토가 지장간 내에 각각 자리하고 있고, 신금은 임수를 보아서 정인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됩니다. 정화는 임수를 보아서는 정제에 해당하고, 술토를 보아서는 12운성으로서는 양지에 놓이게 됩니다. 무토는 임수를 보아서 평관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임술일주를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임술일주는 60갑자의 59번째이며 양으로 이루어진 30개의 일주 중에서 갑자는 처음으로서 선두를 좋아하여 그렇게 되지 못하면 몸살이 나는 일주이지만은, 임술은 너것이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몸에 배어있는 마지막 양의 간지입니다. 임술일주를 나타내는 낱말들을 미리 살펴보면은, 임수추로 임수를 가을 이슬로서 나타내고, 또 술위소원, 술은 불탄 초원을 나타내고, 수견 그러니까 물에 빠진 개와 우견 비 맞은 개, 야견 그렇게 밤에 돌아다니는 개로서 임수를 또 나타내고, 또 수중강물 물속에 있는 강물질을 나타내고 제비를 나타내면서, 그리고 또 임술은 일득기인과 재고기인이 있고, 또 개강살이면서 백호살이며 태신이면서 칠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임술은 철새 개거미에 속하면서 음양 차착살이면서 낙정관살에도 속하고, 또 술은 술의성으로서 예술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등 여러가지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겠습니다. 임수는 통하로서 두루 통하여 막힘이 없으니 유랑하는 속성이 있으며, 또 속은 깊은 것으로서 내면 심리를 알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했고, 또 바다와 같이 넓어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수는 총명성으로서 윤화지상이며 지식이 풍부하고, 또 미변이면서 말을 아름답게 잘하면서 달변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달변,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임수는 잉태의 공간으로 새로움을 창조하고 개발하는 곳이며 아이디어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또 임수는 흐르는 것으로서 이방인의 기질과 영마의 속성으로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모양이 또 쉽게 변할 수 있기에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는 일주입니다. 또 임수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수확한 것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창고에 해당합니다. 임수의 물은 막히면 돌아갈 줄 아는 지혜이면서 가을 차가운 새벽에 말없이 내리는 가을 이슬, 즉 추로입니다. 적천수에 이르기를 임수를 임수통하, 능설건기요, 그리고 강중지덕이면서 주류 부채라 하였습니다. 이를 임수를 막힘없이 흐르는 강과 같고 단단한 금의 기운도 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굳세고 강한 마음이지만 덕이 있는 것으로서 거침없이 흐르는 것을 임수로 나타내었습니다. 임수에는 물을 등지고 진을 치는 배수진의 개념이 있기에 무슨 일을 할 때는 결사적인 각오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올인하고 최선을 다하기에 성패의 결과가 크게 나타나고 완벽한 계획을 위하여는 시작은 다소 늦어지기도 합니다. 임수는 개수의 집합체입니다. 개수가 모여서 임수인 집합체를 나타낼 때는 원래 초기 단위의 개성과 사적인 성질은 전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리하여 임수에 모인 집합체에는 강한 단결력을 과시합니다. 또 임수는 큰 바닷물이기도 하지만은 도랑물에 비교하여 빈부의 차이가 많고 또 성향의 차이를 크게 나타냅니다. 임수의 자는 천의 글자와 한 일자로서 글자가 나누어지기도 하여 천일야화로 이름하니 재담이 뛰어난 자가 많으며 또 음자에는 음할 음자죠. 음자에는 임수를 안고 있기에 색정을 탐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임수의 자는 선비사의 글자가 갓을 삐딱하게 쓴 모양으로서 무엇이든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타고난 태성이면서 그 삐딱한 모습은 또 금전적으로도 결부되어서 임수를 고장난 금고라 하여서 금고 안에 있는 현금과 장부의 잔고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임수에게는 무엇이든 내 것으로 만들려는 삐딱한 심리가 발동할 때에는 임수는 픽포켓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임수는 다양성이며 다변성입니다. 또 임수의 자는 임금 왕자와 비슷하기에 큰 꿈을 꾸는 자는 많지만은 대부 대기하는 자는 적다고 하겠습니다. 임수를 검은 보자기를 나타내거나 또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로서 형상이 쉽게 변하는 것이며 얼음이었다 물이었다 전기로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며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 모르는 오리무정의 기대에 찬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리하여 임수는 변화 그 자체이기에 기묘한 기교를 만들어서 만드는 마법의 세계를 펼치는 마술사, 마술의 특별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임수를 동물로는 제비에 비유합니다. 이 제비는 작은 몸으로 새끼들을 이끌고 머나먼 강남을 오가는 것으로서 장정의 거리를 오가는 도중에 모든 것을 배우고 익혀서 견문이 넓어 세상 물정에 발돋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새의 긴 여정은 인생의 신고성과 삶의 고달픔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제비로 닮은 임수는 어느 일주보다도 삶의 고조와
폭넓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또 임수의 연미복은 제비의 모양을 본뜬 것으로서 날렵한 사람이 많으며 옷과 관련하거나 무엇이든 모양을 미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임수는 술의 수레성과 더불어서 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이기도 합니다. 임술일주의 술토는 오음일량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방위로는 서북서 건방을 나타냅니다. 술토는 여름을 지나온 정화의 화기를 내장하여서 내년을 위하여 준비하는 화의 창고이기도 합니다. 산명통에서는 술을 술위소원이라 하여서 9월에 농가에서는 마른 것을 불태워 갈아엎고 난 이후의 고전역한 모습과 저장고에 가득한 수확거리를 바라보는 풍부한 결실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술의 자는 창과 자의 근본으로서 전투를 바탕으로 하기에 용맹한 것이며 성질 또한 사나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술시에는 늦은 저녁 시간을 의미하여서 식사를 하고 난 후의 여가와 풍요로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또 술은 잘 지키는 특성이 있어서 나름대로의 안빈낙도를 수성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되고, 또 술은 수렵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먹을거리는 충분히 해결하게 됩니다. 술은 화의 고로서 심장을 나타내며 컴퓨터의 경우에는 컴퓨터의 심장인 CPU에 해당하여서 계산이나 전산이나 인터넷과 가까운 물상으로 이와 관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술은 개체 유지를 위한 본색의 반론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니 널리 퍼져가기에 종이 끊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하겠습니다. 술은 또 때때로 빈 하늘을 보고 짖는 것으로서 언행이 가벼워 잦은 시비와 구설수를 보이게 됩니다. 또 술은 사냥감을 놓치는 법이 없기에 재물은 떨어지지 않으며 술의 창고에는 언제든지 먹을거리는 가득한 법입니다. 임술은 재를 깔고 앉은 일주이기에 머리를 쓰는 분야는 돈을 만들기 위하여 머리를 쓰는 것으로서 이 분야에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면서 추진력이 강한 일주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갑부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우리나라의 최대 부호인 이건희 회장에 해당하여서 이들이 바로 임술일주입니다. 임술일주는 통전의 병전에 있는 성동격서처럼 일을 추진하기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과 책략이 뛰어난 전략가이며 리더의 일주입니다. 성동격서는 어떤 싸움을 하고자 할 때, 전략을 펴고자 할 때는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에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성동격서입니다. 임술일주는 재관인의 구조로 이루어져서 인성이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강성인 개관과 백호가 자리한 가운데 관대지까지 놓이게 되니 더욱 뚝심과 통솔력과 강성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강직한 성격은 호불호가 분명하여서 예정의 구별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으로
대인관계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성은 나의 것으로 합을 하는 형국이며 이들이 모두 강한 살성들과 연계하여서 그 규모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술일주는 자축공망으로서 수공망에 해당하여, 즉 자기 자신이 공망에 해당하여서 야망은 있으나 좌절을 맛보기 쉬운 것으로 중간에 낙마하기 쉬운 일주입니다. 그리하여서 관대지에 있는 임술은 반쪽의 영광으로 대부분 살게 되지만 항상 마음속에 공허함은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축토 정관 공망의 의미는 올고전 직장의 길로 나아가기도 힘들지만 설령 그 길에 접어들었다 해도 승진과 승급에서 자주 막히게 되어 동료들보다는 조기에 퇴사하기 쉬워 또 다른 길을 모색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임술일주는 천연지하수와 또 석유의 상이기에 부의 상징이며 또 재관인을 모두 갖춘 일덕기인으로서 일덕기인은 갑인, 병진, 무진, 경진, 임술, 일주가 전부 일덕기인에 해당합니다. 일덕기인으로 천우신조의 덕이 있고 또 복록과 인덕을 갖춘 일주가 되겠습니다. 연애자평에서는 일덕은 자애로움과 착함과 그리고 중후함이 있고 신앙함이 좋고 대세운에서도 신앙해질 때 크게 발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덕의 중첩을 더욱 반긴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인이 있으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강사를 보면은 길신이 와도 빈하게 되고 특히 무술을 보면은 흉이 아주 커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술은 가을의 벌판과 호수의 상으로서 일찍부터 부모 형제와 떨어지는 쓸쓸함이 있고 또 일생이 적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임술일주가 남명인 경우에는 술 중에 있는 배우자인 정화와는 정임합하게 됩니다. 임수는 실제로는 양이지만은 아래로 흐르는 아주 차가운 것으로서 음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개수는 열을 품고 위로 오르는 양적인 기운에 가까운 것입니다. 육음으로만 이루어진 가장 추운 해월의 걸럭지에 있는 임수는 간목 식상을 키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화의 열기를 만나면은 절호의 기회가 온 것으로서 정임합은 일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임합이 되었다고 반드시 정임합화목이 되어 식상인 간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인 신금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식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 신금은 6월에 이르러 열매인 경금이 무토의 땅에 떨어져야 신금으로 변하게 되고 수월에는 정화의 열기에 의해서 신금의 열매가 오래도록 저장될 수 있도록 바싹 말리게 됩니다. 마른 신금의 씨앗을 얼지 않게 낙엽인 얼목으로 덮어주는 것이 바로 묘술합입니다. 그리하여 임술은 정임합목과 그리고 묘술합인 자연의 윤회를 이루어가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임술일주가
남명일 경우에 재성으로 정화인 그 천은 백호지와 관대와 그리고 양지에 놓인 배우자로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의 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연구실이나 병원, 요양원, 보육원, 교정 분야나 교육이나 사회복지, 종교, 상담력, 활인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가운을 입고 일하는 전문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대에 있는 처이기에 나름대로의 사회성은 있는 처이지만은 양지의 인연으로 내가 보살펴야 하는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임술일주가 남명일 경우에 그 자식은 무토평간으로 묘에 있으면서 백호와 개강과 관대지와 관련하는 무술이며 또 가녀지동이기 때문에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그 자식의 기상은 강강할 것입니다. 또 자식이 무술의 묘지 인연으로 볼 때는 사회적인 큰 성취도는 어려울 수 있지만은 부친이 관성의 역할이 부진했다면은 자식으로의 관성은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쪽이 내리면은 한쪽은 오르는 이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102강인 임술일주 첫 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임술일주 두 번째 편은 곧 준비되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